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19 나이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중국 땅에서 성놀이개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탈북 여성들의 성착취 현주소에 대해 한 단면을 엿볼까 합니다. 먼저 여성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심인 줄 알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글로 알린 제보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용기들이 침묵하는 인권이 아니라 행동하는 인권의 편에 서서 국제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이끄는 변화의 물꼬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격적인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0년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가명의 이서희 씨는 고등중학교에서 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가하며 손풍금과 플루트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아트 천재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회령 담배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명성을 떨쳤고 어머니는 고등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으로 근무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능과 끼를 발휘하며 엘리트 집안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집에 시련이 찾아온 것은 1990년대 전국에 불어닥친 심각한 경제난 때였는데요. 회령시는 1995년부터 배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공급했던 것이 1 내지 2kg의 옥수수 가루뿐이었는데요. 온 식구가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이기에 그녀와 엄마는 오전에는 학교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회령시의 주변 산들을 돌며 사람이 먹을 만한 푸른 모조리 뜯어와 끼니에 보탰습니다. 풀 범벅, 즉 풀을 삶아서 옥수수 가루 몇 숟가락 넣고 저어낸 풀죽, 그것도 없어 동네 사람들이 죽어가는 당시의 현실에 비춰볼 때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이것조차 항상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배고픔에 출근도 못하던 아빠와 회령교원대학에 재학 중이던 오빠는 학업을 중단하고 양강도 해산으로 식량 구입 떠났습니다. 아빠와 오빠의 생각은 이러했는데요. 함경도와 달리 양강도에는 식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넓은 대웅단벌 수확이 끝난 감자밭을 뒤져서 이삭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빠가 그동안 담배 공장에서 조금씩 가져와 모아두었던 백승 담배가 반 배량 정도 있었는데요. 이걸 녹마가루와 바꾸어 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엄마와 서희 씨는 아빠와 오빠가 식량 한 배낭 가득 짊어지고 집에 들어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가고 2달이 지나도 아빠와 오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찾으러 떠나려고 해도 어디 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론 대체로 외지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굶어 죽었거나 중국으로 탈북했을 것이라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학급은 재적 인원이 45명이었지만 먹지 못해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들이 많아 10명도 되나마나 하는 학생들만 출석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등교를 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자 선생님들도 교단을 떠나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고 엄마도 장기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서희 씨가 다니던 학교 예술동아리도 활동을 중단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교단을 떠난 엄마는 살아남기 위해 죽으림을 다했지만 사정없이 엄습해오는 굶주림의 공포는 생각보다 거세였고 끝내 엄마는 심각한 영양 부족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몸이 된 서희 씨는 직업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녀 보았는데요. 회령 담배공장, 회령국산 공장을 비롯한 큰 공장들과 장공장 즉 식료공장, 농기계 수리 공장 같은 지방 공장들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녀 봤지만 가는 곳마다 공장들은 멈춰져 있었고 종업원들도 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직원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근처에서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보따리 장사하러 나왔던 30살 되었을 중국 조선족 남자가 서희 씨를 보고 아는 체 했습니다. 이것도 소태네. 혼자 산다는 소리를 들었소. 얼마나 배고프겠소. 그 남자는 팔던 중국빵 2개를 동정해야 하는 듯 서희 씨 손에 쥐어주었고 때마침 무지 배가 고팠던 그녀는 체면이고 부끄러움도 잊은 채 정신없이 허기를 채웠습니다. 곱게 생긴 처녀가 불쌍하구만. 그 남자는 잇따라 팔던 사탕 한 줌을 쥐어주며 자기가 팔던 물건을 잠깐 보관해 줄 수 있냐며 보따리 1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운 남자의 부탁대로 얼른 물건 보따리를 받아 이고 총총히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1시간가량 흘렀을까 조선족 그 남자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 다 봤소. 짐 차스려 왔소. 보관해 줘서 고맙소.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한번 입어보오. 남자는 짐 보따리를 헤집더니 그녀가 입을 만한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아까 빵도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신세 줬으면
받을 줄도 알아야 하오. 조선족 남자는 중국에는 이런 것이 흔하다며 옷을 들고 와 거의 강압적으로 그녀의 몸에 이리저리 맞춰보았는데요. 서희 씨는 낮에 받아먹었던 빵과 사탕도 있는지라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한번 입어보라며 남자가 하도 지극히 권고해서 너무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서희 씨는 달아오른 얼굴로 윗방에 올라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온 그녀를 아래 위로 쓸어 만지며 조선족 남자는 옷이 참 잘 맞는다고 연신 희죽희죽거렸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온몸을 누빌 때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이성에 대한 야릇한 감촉을 느꼈고요. 남자는 한 발 더 나가 좀 쉬었다가 가겠다며 서슴없이 신발을 벗고 방 안 구들에 올라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가방에서 마른 명태와 60도 이상이 되는 중국 배죽, 삶은 달걀을 꺼내놓았습니다. 주춤거리며 부엌바닥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녀를 재촉해 올라오라고 한 그 남자는 외롭고 어려울 때는 술이 최고라며 그 독한 빼주를 강제로 권했습니다. 그녀는 안 먹겠다고 연신 사양했지만 거의 강제적으로 들이대는 남자의 힘을 뿌리칠 수가 없었는데요. 북한 술은 전에 엄마가 술 장사할 때 조금씩 맛보아 적응이 됐지만 이 중국 술은 너무 독해 먹자마자 숨이 꺽 막히며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 컵이 되는 술이 몸으로 들어간 상태였고 조금 있더니 정신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조선족 남자는 이불을 편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이미 마신 술 기운이 전신을 지배했고 몸은 나른해져 손가락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반신이 째지는 듯한 아픔과 거칠거칠한 남자의 수염이 몸 전체를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끓은 물에 데쳐진 파처럼 축 늘어진 그녀의 몸은 남자의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부자리에는 온통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몸은 커다란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여기저기 쑤셨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누워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는데요. 아빠, 엄마, 오빠가 있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서러움과 먹고 사는 것이 뭐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등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북받쳐 오르는 서름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남자는 저녁이 어스름해지자 또 찾아왔고요. 잎살과 두부는 물론 들고 온 가방엔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라고 실컷 욕도 하고 확 싸주기도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 남자의 도움이 없으면 그녀는 그 애에는 한 톨의 나달도 구경할 수가 없으며 또 일이 이렇게 된 바엔 물건이든 돈이든 조금이라도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기심이 먼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다다른 정도의 굶주림을 체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한 소녀의 이런 선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족 남자의 성폭행 사건 이후 서희 씨는 그 남자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흘기간 생계보장을 조건으로 동반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동거기간 남자는 서희 씨 같은 예쁜 처녀가 중국에 가면 많은 돈도 벌 수 있고 또 자기와 같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하며 탈북을 권유했는데요. 당시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그녀는 중국으로 가 많은 돈을 벌고 좋은 남자와 행복하며 황홀한 생활을 보내는 중국 몸까지 꾸는 환상을 가져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남자는 중국으로 가면서 탈북해서 꼭 찾아오라고 집 주소와 탈북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지만 정작 그녀는 무서움과 고향을 등진다는 죄책감에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두세 달이 지나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배속에서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앞날을 기약할 길 없는 현실 앞에 그녀는 부끄러움도 참아가며 의사와 몰래 상담을 했는데요. 의사는 애기 아빠가 누군가고 안전부 주민등록과에서 물을 때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중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아빠 없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무섭고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안전부의 처벌도 두려워 의사의 건의대로 임신 중절을 했습니다. 1998년 9월에 접어들면서 해곡식이 나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배급소에서 배급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남자가 주고 간 돈을 미천 삼아 두부도 해 넘겨보고 국수도 해 팔아보았지만 그때그때 끼니나 해결할 뿐 어느덧 미천은 거덜이나 또다시 굶주림과 마주서게 되었는데요. 너무도 속상한 나머지 같이 떡을 팔던 아줌마에게 중국 남자에 대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니네미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너 같은 처녀애는 견디기 더 힘들어. 내가 굶어 죽는다 해서 누가 너를 동정할 줄 아니? 그 남자가 있는 중국 땅으로 튀어.
아줌마는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자기가 아는 보이지도원과 국경경비대원이 있는데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녀를 두만강 넘어 중국 땅에 넘겨주겠으니 살던 집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300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생각해볼 여유를 달라고 한 서희 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고 또 해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 아줌마 말대로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탈북을 해 중국에서 그 남자랑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게 되면 혼자 사는 서러움도 없고 이니 걱정을 안 하며 살 것만 같았는데요. 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해준 장마당 아줌마의 도움으로 탈북에 성공한 서희 씨는 조선족 남자가 그려준 약도를 보며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총각이 아닌 30대 초반의 마누라와 8살 된 아들애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지하고 싶어 찾아온 마음속 기대감이 허물어짐을 느꼈지만 그 남자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뻔뻔스러운 표정이었는데요. 마누라는 남편에게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저 측은한 표정으로 동정만 했습니다. 곱살하게 생긴 처녀가 의지가지 할 데 없다니 잘 넘어왔음 등. 여기 중국 땅에서 좋은 데 가서 한번 잘 살아봄 등. 남자의 마누라는 자기네는 중국 땅에서 제일 못 사는 축에 속한다고 했지만 북한에서 살다 온 그녀의 눈에는 천연색 텔레비전, 냉장고, 재봉기 등 가전제품들을 일색으로 갖추고 있어 북한 간부집 못지않은 살림살이로 비춰졌습니다. 조선족 남자는 마누라가 없는 앞에선 그녀의 앞날은 자기가 잘 열어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구슬렸지만 중국 땅에서 오고 갈 데가 없는 그녀의 입장에선 그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그 남자의 어린 첩이 되었고 조선족 남자는 마누라가 시장에 가거나 마작 다니거나 마실을 나가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섹스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 정도 이어지자 남자의 마누라도 눈치를 채고 서희 씨를 미워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남자는 선물 공세로 마누라의 환심을 사느라 별의별 짓 다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는지 2달이 거의 되었을 무렵 왜 신랑 될 사람을 찾았으니 한번 만나보라며 무작정 그녀를 끌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도착한 곳은 큰 벽돌집, 그 집에는 40살 안팎의 뚱뚱한 중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몇 칸이나 되는 번쩍거리는 집안 차림새에 봄개나 있는 잘 사는 집이라는 걸 짐작해 했는데요. 그 뚱뚱남은 해벌쩍거리며 그녀를 보더니 벙글 웃는 인상이 좋다는 표시였습니다. 서희 씨를 데리고 온 남자는 돌아가고 뚱뚱남과 그녀만 남았는데요. 뚱뚱남은 자기는 나이가 좀 들어도 어린 여자는 무지 좋아한다며 앞길을 잘 열어 행복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리석은 속생각으로 정말 이런 잘 사는 남자한테 기대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환상도 잠시 해보았는데요. 뚱뚱남은 옷장을 뒤지더니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한 벌 꺼내 놓았습니다. 빨리 입어보라 독촉하는 뚱뚱남의 성화에 응접실력 침실에 들어가 바꾸어 입으니 속살이 다 들여다보이는 파티옷 같은 드레스였는데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선 뚱뚱남은 입을 쩍 벌리며 옷이 몸에 맞고 아주 보기 좋다고 탄성까지 질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그녀에게 어깨 품이 좀 넓지 않는가고 더듬어 보던 뚱뚱남은 갑자기 숨도 못 쉬게 꽉 끌어안더니 마구 키스를 퍼부었는데요. 이어 들어서 침대 위에 눕히더니 옷을 벗길 사이도 없이 마구 찢어놓은 후 그 짓에 달라붙었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굶었다며 섹스를 해대는 그 뚱뚱하고 둔한 몸동작에 가냘프고 여인 그녀의 몸은 쫙 펴진 오징어처럼 금세 납작하게 펴져 몸부림칠 힘조차 없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한참 그 짓을 하던 뚱뚱남은 어린이 새 맛이라며 타놓은 커피 한 잔 쭉 마신 뒤 또 달려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보다 더 세게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아랫도리가 너무 아픈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여자의 신음소리를 들으니 더욱 흥분된다며 광기에 가까운 괴음을 내며 한참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도 안 하며 건들건들 집에서 놀아대는 뚱뚱남은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오거나 술만 마시면 하루에도 106번씩 달려들었는데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그녀가 근 보름을 이 짐승의 집에서 시달리는 동안 북한 회령시에서 만났던 그 조선족 남자가 50세 되는 아줌마와 37살가량 되는 남자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희 씨만 남겨놓고 이들은 무슨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지 다른 방에서 꿍꿍이를 벌였는데요. 한참 만에 응접실에서 나온 이들은 토의에서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두 희색이 만면에 만족한 표정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희씨를 다시 불러 침실로 데리고 들어간 뚱뚱남은 자기가 이제 중국 내륙 쪽으로 먼 출장을 갔다 와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말도 모르니 혼자서 빈집을 지키다 파출소에서 검열이라도 나오면 위험하니까 저 아줌마를 따라 당분간 그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검열이 나오면 위험하다는 소리에 그녀는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고 50세의 아줌마와 37살의 남자를 따라 버스를 타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뚱뚱남은 연변 지역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마누라가 있었고 중국 돈 6,000원에 그녀를 37살 노총각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아줌마와 그 노총각을 따라 도착한 곳은 중국 어느 척박한 농촌의 조선족 마을이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대체로 벼농사에 종사했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온 아줌마는 37살 노총각의 누나이고 노총각은 돈이 없어 아직 장가를 못 간 상황이었고요.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술로 찌든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래한 인신매매 대금 6,000원은 그해 벼농사를 지어 후에 갚기로 한 호불금입니다. 난생 처음 제 마누라를 가져보는 이 노총각은 처음엔 나이 어린 색시를 얻은 것이 꿈이라며 그녀를 엄청 배려해주고 아껴주었는데요. 마을에서는 어디 가서 저런 선녀 같은 어린 북조선 색시를 데려왔는가 하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궁핍한 살림에 그해 농사 수입은 그녀를 사온 비용으로 지출하다 보니 살림은 피어날 줄 몰랐습니다. 상황이 일이 되자 술주정뱅이 노총각은 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며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거기에다 농사꾼들이 할 일이 없는 긴긴 겨울에는 남의 돈을 꿔가지고 마작이나 술판까지 매일다시피 버리다 보니 살림살이는 빚만 늘어갔습니다. 하루는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다는 웬 중년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 술상을 폈는데요. 그녀는 전에 그 남자한테서 노총각이 돈을 자주 빌려 쓴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름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노총각은 그녀를 데리고 윗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늘 밤 자기는 누나네 집에 가서 자겠으니 저 남자와 같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질겁하며 안 된다고 항의하자 노총각은 눈을 뚝 부릅뜨고 우리가 지금 저 사람한테 진 빚이 10,000원가량 되는데 하룻밤 잠자리를 해주는 대가로 5,000원을 삭감해주며 또 앞으로도 돈을 계속 빌려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은 아니다며 그녀가 계속 머리를 흔들자 노총각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뽑아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쾅쾅 찍기도 하며 그 중년남과의 성매매를 강요했는데요. 노총각의 폭행에 더는 견딜 수가 없었던 그녀는 눈물을 떨구며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계획대로 노총각은 누나네 집에 가고 단 둘이 남은 그 중년남은 술상을 치울 새도 없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새벽까지 한국식 일본식이라며 엎어놨다 세워놨다 변태적 섹스를 들이대는 중년남 발정에 그녀는 정말 힘들고 고단한 하룻밤을 견뎌야 했는데요. 날이 밝자 이번에는 돌아간 그 중년남의 뒤를 이어 집에 들어온 노총각이 또 달려들어 그녀에게 섹스를 해댔습니다. 연속 5일 동안 달려드는 중년남과 노총각의 성노예로 짐승보다 못한 성착취를 강요당했던 그녀는 자살할 생각도 몇 번이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녀가 죽음을 선택 못한 이유는 어디엔가 살아있어 자기를 찾을지 모를 아빠 오빠의 생각도 들고 또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을 꼭 찾아 한 번쯤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못해서였습니다. 그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그 중년남이 와서 섹스 폭행을 하고 가곤 했는데요. 결국 그녀는 두 남자의 성노리게 성착취 소유물로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노총각은 북조선 색시가 도망칠까 겁이 나서 아예 밖에 나갈 때면 집 자물쇠를 채워놓고 가곤 했습니다.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비인간적인 문제를 한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분노했는데요. 자기를 향한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하자 그때서야 노총각은 슬그머니 자물쇠를 풀어놨습니다. 잠금장치만 풀어놨을 뿐 노총각의 성폭행과 감시행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현재 이서희 씨는 오랜 천신만고 끝에 지옥 같은 그곳을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북한 인권단체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중국 땅에는 그 누군가의 구원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신매매 늪에서 신음하는 북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이 통일의 시작이고 통일이 북한 인권 개선임을 알고 우리 민족과 결의가 고통 없이 통일의 그 나라에서 함께 서는 그날이 빨리 오길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채널N입니다.